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1일 태국 뉴스입니다. 수완두짓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태국인의 38.3%가 갑작스런 계좌 동결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57.89%는 계좌 동결을 우려해 거래 내역을 자주 확인하고 있으며 61.87%는 은행과 정부기관이 무고한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사기에 이용된 대포 통장과 거래한 계좌들이 동결되면서 QR코드 결제를 중단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케오 경찰은 꼭숭 지역의 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던 49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5학년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으며 교사는 체포 직후 파면되었습니다. 중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록부리에 위치한 빠삭촐라시댐이 방류량을 초당 500톤으로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빠삭강의 수위가 1.3m 상승할 것으로 파리에 위치한 아유타야 지방에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깜팽택 클룽푸룽 지역의 사탕수조밭에 수상한 자루를 발견한 마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6개의 자루 안에는 총 60만 정의 야바가 들어있었는데 경찰은 용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이 국장은 태국의 일부 공무원들이 외국인들을 유인 납치 후 미얀마의 전화 사기 조직에 가담시켰다는 외국 언론의 보도는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국 언론사가 미얀마 사기 조직에서 일하다 구조된 9명의 아프리카계 외국인을 인터뷰했는데 이들이 공항 도착 후 수화물을 찾는 곳에 호텔 직원이 나타났다거나 차로 8시간 걸리는 매소까지 피해자들이 잠만 잤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장은 외국 언론사가 태국을 비방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면서도 범죄 조직원의 색출과 차단을 위해 전국의 출입국 검문소의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부와 경찰은 라용 프루옥땡 지역의 치과를 급습하고 면허 없이 치과를 운영한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의사 면허 없이 발치와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당국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와의 국경이 있는 사케오 꼭숭 지역의 반농 약게오라는 마을에서는 태국 군인들이 국경 철조망을 설치하려 하자 캄보디아인 200명과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명의 캄보디아 민간인들은 웅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철조망을 설치하던 태국 군인들을 폭행했으며 일부 철조망을 빼앗아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태국 당국은 캄보디아인들이 불법으로 태국 영토에 들어왔다면서 이는 명백한 협정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캄보디아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태국군이 고무탄과 최루탄을 사용한 것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누틴 총리가 이끄는 내각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내무부 장관을 겸직하게 되며 피파 씨는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에 오르는 등 36명의 장차관 인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소수민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금품을 가취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아누티 총리는 치앙마이 빵 지역의 공무원들이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는 민원과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 후 단호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국은 이달 말까지 태국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17호 태풍 미탁은 26에서 27일 사이 남중국해로 이동할 것으로 태국에 영향을 줄지는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군 당국은 시사켓 깐타라락 지역의 국경에서 캄보디아군이 매설한 지뢰 8개를 발견해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캄보디아군이 협정을 위반해武力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츠업 키리칸에서 채소 노점상을 하던 여성은 대상포진에 걸려 보건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면 치료할 수 있다고 진료를 권고했지만 여성은 이를 거부하고 동네 전통치료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전통치료사는 나뭇잎을 씹어서 상처 부위에 뱉어냈는데 이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면서 물집이 전신에 퍼지고 폐혈증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당국은 대상포진은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조기에 병원 치료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무부 특별수사국 DSI는 불법 온라인 복권이나 온라인 도박을 위해 돈을 입금한 사람의 계좌까지 압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온라인 복권은 파업당 앱을 통해 합법적인 복권을 구입하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의 도로 노면은 고르지 않고 손상되어 물이 고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태국법에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운행 중 보행자나 물건에 물을 튀게 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천에서 2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피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 3년의 징역과 6만 바트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유로부터 많은 빗물이 유입될 예정인 가운데 방콕시는 짜오프라야 강변의 저지대에 차수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저지대 인근 거주민들에게 강물이 범람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누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카지노 단지 설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카지노위원회에 보고서가 상원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론자들은 해당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고 다양한 방면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사케오 아란야프라테 지역에 첫 번째 전자감시 장비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 개의 기둥에는 카메라 3대가 설치되며 조명장치와 태양 전지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국은 캄보디아와의 국경 정체에 이러한 전자감시 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앙라이 법원은 부관과 왕실의 모독을 금지하는 형법 112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난 2021년 5월 페이북의 게시물에 국왕과 왕실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되어 4년간 재판을 받았습니다. 32대 아누틴 총리가 취임하자 북한의 박태성 내각 총리가 아누틴 총리에게 취임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메시지에는 양국 간 오랜 우호 관계와 협력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사업 성공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태국 상원의 태화릿 의원은 전자담배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세금 부과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와폰 의원도 청소년과 어린이의 접근성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라면서 전자담배는 금연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에 반대하는 의원 측은 더욱 강력한 법률을 만들어 수입과 제조, 유통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돈타니에 위치한 공군 기지에서는 태국과 중국 공군의 합동훈련인 팔콘 스트라이크 2025가 실시되었습니다. 개막식에는 판팍디 태국 공군 사령관과 중국 훈민공군기지 사령관인 우 홍저우 소장이 참석했으며 양국 공군의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긴밀한 우호와 협력을 입증하는 행사라고 자축했습니다. 태국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주택이나 콘도의 분양 광고판이나 깃발을 길가에서 흔드는 사람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노년층이 이 일하고 있는데 하루 8에서 9시간 일하고 400바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65세의 여성은 노후수당이 월 600바트밖에 되지 않아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며 아누틴 정부가 노후수당을 1000에서 3000바 내외로 인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50세 여성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광고 간판을 들고 있으면 450바, 깃발을 흔들면 500바트를 받는다고 설명하며 만약 매일 이 일을 한다면 월 수천 바트를 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사 관계자는 간판이나 깃발 흔들기가 마케팅에 효과적인지 여부는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판매를 위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민간항공국은 입출국 수수료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출국 수수료는 실제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승객 서비스 요금 또한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입출국 수수료는 기존 15바트에서 25바트로 인상되며 국제선 출발 수수료는 730바트에서 830바트로 국내선 출발 수수료는 130바트에서 230으로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에만 바트와는 7% 이상 강세를 보이며 4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트와 강세로 수출과 관광 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태국 중앙은행은
바타 강세의 원인 중 하나로 금거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국내의 금거래, 특히 바타로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금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주요 금거래 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켓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세 미국인이 영국인 4명에게 고급 시계를 강탈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숙소로 돌아가던 중 SUV 차량이 뒤에서 추돌해 넘어졌는데 4명의 남성이 흉기로 위협하고 230만 바 상당의 시계를 강탈 후 도주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의 도주로를 파악해 고급 주택에 숨어있던 영국인 4명을 강토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아시아티크 인근 선착장에서 전기 수상버스가 불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박은 선착장에서 충전 중이었는데 전기합선으로 불이 났고 세척이 전소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기 수상버스가 불타는 사고는 지난 5월에도 있었습니다. 파타야의 호텔에서 42세 인도인 남성이 5층에서 추락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은 다투는 소리가 난 직후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경찰은 미얀마 국적의 27세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부부싸움 중 싸움을 말리던 65세 장인을 총으로 살해 후 도주했었습니다. 방콕 수쿠미소의 13에 위치한 호텔에서는 모로코 국적의 25세 여성이 7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남자친구는 함께 대마를 흡입 후 여성이 갑자기 발코니를 뛰어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콕 람카맹 대학교 내 행사장에서 젊은이들이 흉기를 가지고 난투극을 벌여 6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행사나 축제장에서 지역 젊은이들끼리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태국의 해변에 붉은 깃발이 걸려 있다면 바다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바다에 들어간 외국인 관광객들이 익사하는 일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푸켓 빠똥 해변에서는 프랑스 남성이 새벽 2시경 바다에 들어갔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빠똥 해변에는 수영 금지를 알리는 붉은 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중심부에 있는 한국 음식점에서 태국인 여성 인플루언서가 중국인 여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태국인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중국인 여성과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태국인 여성의 테이블까지 쫓아와 중국인 여성이 뜨거운 국물을 태국인 여성에게 뿌렸다는 것입니다. 호주 경찰은 중국인 여성을 체포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BC가 태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중 경찰에게 체포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진행자는 방콕의 환락가 중 한 곳인 소이 카우보이에서 촬영 중 경찰로부터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체포할 것이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관광체육부는 해당 촬영팀이 섭외된 업소가 아닌 다른 업소에 들어가 무단 촬영하자 업소 주인들이 항의하면서 벌어진 것이라면서 촬영 시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실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태국이 국제 언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콕 넝쪽 지역에서도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시 당국은 넝쪽과 민부리, 라크라방 지역에 광견병 경보를 발령하고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내무부는 자정 이후 업소 내에서 음주를 계속하면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알코올 음료 규제법에는 판매 금지 시간 이후에 자리에 남아서 음주를 하는 사람과 업소 모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국 SNS에는 90년대 유명 가수가 집세를 떼먹고 도망갔다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빠툼타니 클롱렁 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글쓴이는 2년 전 집을 임대해줬는데 최근 5개월간 집세가 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밀린 집세를 완납해줄 것과 함께 퇴거를 요청했는데 해당 가수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가수가 거액의 사채 빚을 빌렸고 빚을 독촉하는 사람들이 가끔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방콕 클롱사마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캐디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낙뢰가 떨어지면서 37세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3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지방전력청과 경찰은 빠툼타니 타니부리 지역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등 25곳을 급습했습니다. 건물 안에 숨겨진 공간에는 비트코인 채굴기 600대가 구동되고 있었는데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력당국은 전기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2022년 이후 7억 바트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뜨랑무앙 지역에서는 60세 남성이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300m 떨어진 곳에는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1669번으로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요청했지만 센터 측은 구급차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근 주민의 도움으로 40분 후 병원에 도착했지만 남성은 숨졌다고 합니다. 푸켓 라차섬에는 독성 해파리인 고가래파리가 대량으로 떠밀려왔다고 합니다. 해파리와 접촉하면 심한 통증과 호흡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시기 독성 해파리가 출몰한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지역 당국은 바다에서의 수영을 금지시키고 해안가로 밀려온 해파리 수거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